저 할머니 표는 빼세요. 경호원, 당장 모셔가세요. 저를 왜 빼시나요? 저는 진짜 주주예요. 경찰 불러서 확인해 보세요. 복내님이 진짜 주주라는 걸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원본 서류에 복내님도 기재되어 있어요. 복내님 표도 진짜예요. 전국 시장에서 맡긴 표 143장. 전무 여기 있어요. 아버지 편지입니다. 복내님과 함께 결정하라 되어 있네요. 공증에 아버지 도장도 찍혀 있어요. 그건 지금 규정이. 말 돌리지 말고 모두 보는 앞에서 지금 다시 셉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편지에 담아입니다. 오늘 사연은 78세 할머니가 대기업 주주총회에서 보여준 놀라운 용기와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대기업의 주주총회장에 고무장화를 신고 나타난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 농산물 장터를 운영하는 복례 씨. 그녀가 어떻게 거대한 기업을 움직이고 세대를 넘나드는 감동을 선사했는지 그 진실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례 씨의 놀라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컨벤션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진들은 매끄럽게 준비된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 12% 증가, 순이익 8% 향상. 진우 씨의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가 홀 안을 채웠습니다. 45세의 그는 이 회사의 CFO, 재무총괄을 담당하는 핵심 임원이었습니다. 강남에서 태어나 강남에서 자란 그는 효율성과 수치만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엘리트였습니다. 발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객석 뒤편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78세의 복례 씨였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복례 씨의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표 계산이 틀렸습니다.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복례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장터 바람에 그을린 얼굴,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고무장화. 이 고급스러운 호텔 컨벤션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경비는 뭐 하고 있어? 하지만 60대, 70대의 몇몇 주주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복례 씨를 주시했습니다. 마치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복례 씨는 임원석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진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가 치밀하게 준비한 시나리오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중요한 안건들이 처리되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숨기려 하는 분식회계 정황을 덮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은 분은 단상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진우 씨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복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상 앞까지 와서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주주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리고 이 회계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주주총회장 안의 분위기가 점점 술렁거렸습니다.
일부는 복례 씨를 지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불편해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주주들은 대부분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나이 든 주주들 중 일부는 복례 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진우 씨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신분 확인 안 된 분은 지금 당장 단상에서 내려가세요. 안 내려가시면 끌어내리겠습니다. 콜란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복례 씨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78세의 할머니가 대기업 임원의 위협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복례 씨는 진우 씨의 위협적인 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8년의 세월이 그녀에게 준 것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삶의 무게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온 그녀에게 한 기업 임원의 압박은 오히려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끌어내리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복례 씨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제 주식은 시장 상인들의 위임장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입니다. 이 말에 호란의 분위기가 또 다시 변했습니다. 위임장, 시장 상인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진우 씨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런 변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위임장이라는 것이 정말 유효한 건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진우 씨가 법무팀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지금 당장 증빙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총회 진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복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서류는 호텔 로비에 두고 온 제 가방에 있습니다. 잠깐만 가져오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객석의 젊은 주주들 중 일부가 야유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골 장터 개가 무슨 주주야? 한 젊은 남성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놀러 온 곳이 아니에요. 또 다른 여성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유 속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나이 든 주주들 중 몇 명이 일어섰습니다. 잠깐,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예전에 공장에서 또 다른 사람이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한편 진우 씨는 은밀하게 경호팀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통로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복례 씨가 서류를 가져오는 것을 방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표결 마감까지는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의 계획대로라면 복례 씨를 배제한 채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류를 가져올 동안 총회를 잠시 중단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복례 씨가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총회 일정은 이미 정해진 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진우 씨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이때 한 목소리가 객석에서 들려왔습니다. 공정하게 합시다. 주주라고 하시는데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62세의 서현 씨였습니다. 그녀는 이 회사 창업주의 딸이자 비상근 이사였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자란 그녀는 체면과 전통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지만 동시에 공정함에 대한 나름의 신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현 씨의 발언에 홀 안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창업주의 딸이 복례 씨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진우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례 씨 자신은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대 후반, 전북 군산의 한 공장 구내식당. 젊은 시절의 복례 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복례 씨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며 매일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야근을 마친 한 노동자가 구내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철수 씨. 아직 안 드셨어요? 복례 씨는 부엌에서 나와 그를 맞았습니다. 남은 반찬 좀 싸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뭐려? 어차피 버리게 될 건데요. 복례 씨는 이미 도시락통에 밥과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 따뜻하게 데워 드세요. 이런 일은 거의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복례 씨는 야근하는 노동자들,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항상 음식을 남겨두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녀는 사람이 굶어서는 안 된다는 소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몇몇 노동자들이 구내식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요즘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 때문에 우리 회사도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노동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혹시 공장 문 닫는 거 아니에요? 다른 노동자가 덧붙였습니다. 복례 씨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최근 회사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구내식당으로 오는 직원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복례 누나,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 노동자가 물었습니다. 복례 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주인이 되어야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우리가 월급쟁이지만 언젠가는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복례 씨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임원들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노동자들은 복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이 단순한 희망사항 정도로만 들렸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말이 현실이 될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복례 씨는 군산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바로 번나눔계라는 모임을 공식적으로 등록한 것입니다. 번나눔계요. 특이한 이름이네요. 주민센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벗은 친구라는 뜻이고 나눔은 서로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복례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시장 사람들이 어려울 때 서로 돕자고 만든 모임입니다. 하지만 번나눔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복례 씨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곧 큰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그때 자신이 일하는 회사도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나오면서 복례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우리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날이 올 거야.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복례 씨는 이미 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한 IMF 외환위기. 이 경제적 쓰나미는 모든 사람의 삶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복례 씨가 일하던 군산의 공장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해 12월의 어느 추운 아침, 복례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야간 근무자들의 발걸음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야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구내 식당에 도착한 복례 씨가 본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공장장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공장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복례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당장 다음 주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례 씨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회사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구내 식당으로 오는 직원들의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공장 매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백 명의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들이었고 이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이 생각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일해온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나와 열심히 일하던 철수 씨. 야근할 때마다 가족 걱정을 하던 영희 씨.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악착같이 일하던 민수 씨. 다음 날 아침 복례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소중히 보관하던 땅 등기부등본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 땅은 그녀가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 마침내 장만한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복례 씨는 담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은행 직원도 놀랐습니다. 이 땅이 복례 씨의 전 재산인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라는 직원의 만류에도 복례 씨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례 씨는 대출받은 돈을 들고 곧바로 회사로 갔습니다. 공장장과 임원들은 그녀의 제안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직원이, 그것도 구내 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원이 회사를 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큰 희생입니다. 라는 임원들의 말에 복례 씨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언젠가 이 회사가 다시 일어설 것을 믿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복례 씨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군산의 재래시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구내 식당에서 일한 후 저녁을 먹을 시간도 없이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공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복례 씨의 설득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성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당 큰 돈은 아니어도 우리가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복례 씨는 밤마다 이런 식으로 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생선장수 김 씨, 청과물상 박 씨, 건어물상 최 씨.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설명하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복례 씨의 간절함에 감동받아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복례 씨는 종합병원도 자주 드나렸습니다. 회사 위기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진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으로 병원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환자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는 한 동료의 아내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라며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복례 씨는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몇 달 후 복례 씨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번나눔계를 통해 모은 자금이 상당한 규모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공장 매각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복례 씨는 자신의 역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고마워할 때도 우리 모두가 함께한 일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인정받는 것보다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공장장은 복례 씨에게 보답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뭔가 해드릴 게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복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 번나눔계에 약간의 의결권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회사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도록요. 이것은 복례 씨의 깊은 통찰에서 나온 요청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례 씨는 회사의 숨은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임원들은 이런 역사를 전혀 몰랐고 복례 씨 자신도 굳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과거의 공로보다 현재의 역할이 더 중요했습니다. IMF 위기가 지나간 후에도 복례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동료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야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남겨두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례 씨는 잊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를,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주인이 되어야 한다던 그 약속을 말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번나눔계를 등록하며 다짐했던 그 마음을,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회사를 구했던 그 신념을 말입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쌓여서 오늘의 복례 씨를 만들었습니다. 2025년 호텔 컨벤션홀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진심과 정의에 대한 믿음입니다. 복례 씨는 그 믿음을 30년 가까이 지켜왔고, 마침내 그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다시 2025년 호텔 로비. 복례 씨가 서류를 가지러 가려는 바로 그 순간, 호텔 입구로 한 사람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큰 봉투를 든 66세의 동철 씨였습니다.
동철 씨는 복례 씨와 함께 30년 전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당시 그는 생산라인 반장이었고 지금은 인천 부평시장에서 건어물상을 운영하며 상인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직선적이고 의리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옛세대 사람이었습니다. 복례 누나라고 부르는 동철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커다란 봉투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 자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젖은 상태였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서울까지 오는 길이 험난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복례 씨는 반가운 마음과 함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철아, 왜 이렇게 늦었어? 혹시 다친 데는 없고? 동철 씨는 숨을 고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 곳곳에 교통이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기차는 연착되고 버스는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동철 씨는 새벽 3시에 인천을 출발해서 지금에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동철 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위임장은 다 가져왔어요. 동철 씨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복례 씨에게 자신들의 주식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힌 서류들이었습니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 대구의 서문시장, 광주의 양동시장.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진심이 담긴 위임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라는 복례 씨의 질문에 동철 씨는 아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일부는 아직 은행 금고에 있어요. 태풍 때문에 못 가져왔거든요.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복례 씨가 시계를 확인하니 표결 마감까지 이제 2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편 컨벤션홀에서는 진우 씨가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복례 씨가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것이 그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경호팀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로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는 말을 흐렸지만 경호팀장은 그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복례 씨의 행동을 방해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복례 씨와 동철 씨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호텔 직원 몇 명이 다가와서 공손하지만 단호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비 청소 시간이라서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복례 씨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금요? 아직 청소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호텔 로비의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평소 이 시간대에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규정입니다. 라는 직원의 대답은 너무나 기계적이었습니다. 동철 씨는 즉시 눈치를 챘습니다. 누나, 이거 우리를 방해하려는 것 같은데요. 오랜 세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각종 상황을 겪어본 동철 씨의 직감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례 씨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 78년을 살아오면서 그녀가 배운 것은 어떤 방해가 와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55세의 미정 씨였습니다. 군산 지역은행의 지점장인 그녀는 복례 씨의 오랜 지인이자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복례 씨가 오늘 서울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해서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복례 씨,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는 미정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복례 씨와 동철 씨가 호텔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미정아, 잘 왔어. 라며 반가워하는 복례 씨였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혹시 우리 계좌에 있는 오래된 서류들 확인할 수 있어? 미정 씨는 복례 씨가 무엇을 원하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번나눔계 관련 공증서류 말씀이시죠? 그것들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이 필요하시군요. 은행 지점장으로서 미정 씨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내부 전용 회선으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업무 시간 외에도 긴급하게 고객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몇 분간의 통화 후 미정 씨의 얼굴이 놀라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복례 씨,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가요? 라고 묻는 복례 씨에게 미정 씨는 중대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번나눔계 명의로 된 계좌에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1998년에 이 회사의 어음 부도를 막기 위한 긴급 대여 기록이 남아있고 그 대가로 받은 의결권 우선주가 아직 유효한 상태예요. 이 말을 들은 동철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정 씨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즉, 복례 씨가 단순한 일반 주주가 아니라 특별한 의결권을 가진 우선주주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일반 주주보다 훨씬 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지켜보던 호텔 직원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간을 끌라는 지시만 받았을 뿐 이런 중요한 법적 정보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누나, 이제 다시 들어가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동철 씨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복례 씨가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라고 답하는 복례 씨의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IMF 위기 때 회사를 구했던 그 신념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빛을 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류를 정리하고 컨벤셔널로 향했습니다. 복례 씨의 걸음걸이는 처음 호텔에 도착했을 때보다 더욱 당당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단순한 용기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까지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컨벤셔널 안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례 씨의 정체에 대해 기억을 되찾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고, 특히 창업주의 딸인 서현 씨는 아버지의 옛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복례 씨, 동철 씨, 미정 씨가 컨벤셔널로 들어갔을 때 홀 안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져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표결을 서두르고 있었고, 일부 주주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복례 씨가 단상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진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정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군산 지역 은행 지점장 김미정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행 지점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복례 씨의 번나눔계는 단순한 계모임이 아닙니다. 미정 씨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1998년 IMF 위기 당시 이 회사의 어음 부도를 막기 위해 긴급 자금을 대여한 실질적인 채권자였습니다. 진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대가로 받은 의결권 우선주가 아직 유효합니다. 미정 씨가 은행 공문을 들어 보였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주식입니다. 이 말에 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특히 60대, 70대의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 누군가 회사를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 할머니였다고요? 서현 씨는 단상 위의 복례 씨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갑자기 서현 씨의 머릿속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구내식당의 큰언니가 혹시 서현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서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녀에게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한편 홀 안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설령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해도 지금 진행 중인 총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우 씨가 주장했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복례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정당한 주주로서 오늘 안건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의입니까?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습니다. 복례 씨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부채 처리 부분에서 회계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들이 보입니다. 진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복례 씨가 지적한 부분은 바로 그가 숨기려 했던 분식회계 정황이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내용을 어떻게 아시는지. 진우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공부했습니다. 복례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회사와 함께 했는데 회계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객석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주주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식으로 검토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주주가 동조했습니다. 젊은 주주들 중 일부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지만 나이 든 주주들은 점점 복례 씨의 편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 중 몇 명은 과거 IMF 위기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우 씨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상조항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하겠습니다. 진우 씨가 선언했습니다. 현재 태풍으로 인한 재해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고 총회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표는 배제하겠습니다. 이 말에 호란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특히 젊은 주주들과 나이 든 주주들 사이에 갈등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동철 씨가 분노하며 일어났습니다. 절차상 문제 없다면
왜 배제해야 하는 거죠? 미정 씨도 반박했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는 점점 격해져 갔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로였습니다. 홀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복례 씨를 중심으로 한 그룹과 진우 씨를 중심으로 한 그룹 사이에 대립이 첨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의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안 끝내면 모두가 곤란해집니다. 진우 씨가 압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을 막지 말고 표를 제대로 세세요. 동철 씨가 맞받아쳤습니다. 그의 직선적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경호팀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복례 씨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거를 보여주시고 경찰과 함께 오세요. 78세의 할머니가 보여주는 당당함에 홀 안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젊은 주주들 중 일부는 여전히 짜증스러워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복례 씨의 용기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 직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나요? 한 젊은 직원이 용기를 내어 발언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진우 씨가 날카롭게 제지했습니다. 이때 다시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현 씨가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법대로 그리고 사람답게 합시다. 서현 씨가 홀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금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현 이사님, 지금 무슨... 진우 씨가 당황했습니다. 미정 씨, 은행공증 원본 여기 있습니다. 미정 씨가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복례 씨 편에 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진우 씨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복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모두들 진정하세요.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복례 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복례 씨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우리 시장 사람들의 밥값입니다. 복례 씨는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IMF 때 저희가 이 회사를 도운 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홀 안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례 씨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 우리가 지켜낸 회사가 올바르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례 씨가 진우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숫자를 조작하고 진실을 숨기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진우 씨는 반박하려 했지만 복례 씨의 다음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 예약을 미루고 여기 왔습니다. 복례 씨가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제 건강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말에 홀 안에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78세의 할머니가 자신의 건강을 뒤로하고 옳은 일을 위해 나선 모습에 감동받은 것입니다. 서현 이사님, 복례 씨가 서현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표결을 연장해 주실 수 있나요? 모든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현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 앞에는 어려운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의 관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정의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마침내 서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표결 연장을 공식 제안합니다. 이 순간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현 씨의 표결 연장 제안에 홀 안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서현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져온 작은 금고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서현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남기신 개인 금고가 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열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진우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창업주의 개인 금고라니 그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서현 씨는 금고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친필 각서입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창업주의 친필 각서라면 엄청난 법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8년 12월 우리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구내식당 조리원 복례 씨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회사를 지킬 수 있었다. 복례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담보로 회사를 도와주었고 시장 상인들을 설득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해주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현 씨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사를 살린 숨은 공로자 복례에게 영구적인 공동이결권을 위임한다. 이는 회사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것이다. 서현 씨가 계속 읽었습니다. 진우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기 주민센터 공증 도장이 있습니다. 미정 씨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1998년 12월 23일자로 정식 공증을 받은 문서네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복례 씨는 단순한 소액주주가 아니라 창업주로부터 직접 인정받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복례 씨 자신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각서가 있었다니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복례 씨에게 말씀드리지 않으셨나 봅니다. 서현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복례 씨께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동철 씨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복례 씨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젊은 주주들도 이제는 경의를 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표를 다시 세어야겠네요. 한 주주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봅시다. 다른 주주가 동조했습니다. 진우 씨는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설령 그런 각서가 있다고 해도 현재의 회사법과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법무팀조차 진우 씨에게 조심스럽게 귀띔했습니다. CFO님, 창업주의 공증받은 각서라면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복례 씨가 단상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회사를 망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 주주가 질문했습니다. 재무제표의 부채 항목에서 여러 건의 조작 흔적이 보입니다. 복례 씨가 자신이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특히 해외 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제와 다른 수치들이 기재되어 있어요. 진우 씨의 얼굴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복례 씨가 지적한 부분들은 정확히 그가 조작한 항목들이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가 대폭 삭감되어 있는데 이는 임원진의 성과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복례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홀 안의 젊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복리후생이 임원진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진실이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표가 다시 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복례 씨의 의결권이 정당하게 인정된 상태에서였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는 숙연하면서도 희망적이었습니다. 번나눔계 위임장 143장, 창업주 각서에 따른 특별의결권, 그리고 개인 보유 주식까지 합쳐서 개표 담당자가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복례 씨 측이 과반수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를 숨긴 이 사진에 대한 회의만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현 씨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진우 씨는 허탈한 표정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치밀한 계획은 한 할머니의 용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복례 씨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회사를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례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한 주주가 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복례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올바른 길을 가는지 지켜보는 역할은 계속하겠습니다. 동철 씨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복례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서류를 확인해줬고, 서현 씨가 용기를 내서 각서를 공개해줬고, 동철이가 위임장을 가져와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상인들이 믿고 맡겨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현 씨가 복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례 씨, 죄송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네요.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옳은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복례 씨가 서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 씨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복례 씨,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은행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감동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젊은 주주들 중 일부가 복례 씨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처음에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도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잖아요. 복례 씨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직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복례 씨, 어떻게 회계에 대해 그렇게 잘 아실 수 있었어요? 복례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거예요. 돈의 흐름을 보는 눈은 구내식당에서부터 키워온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주주총회에 참석하실 건가요? 또 다른 주주가 물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올 겁니다. 복례 씨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본업은 여전히 장터에서 농산물 파는 일이에요. 그곳에서도 할 일이 많거든요. 이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오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복례 씨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존중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밥 한 그릇에서 시작합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홀 안의 사람들이 복례 씨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와 지위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그녀의 지혜에 감동받았습니다. 서현 씨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복례 씨께서 보여주신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서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고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복례 씨가 일어서서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장터에서 할 일이 있거든요. 복례 씨 정말로 가시는 건가요? 동철 씨가 아쉬워했습니다. 그럼요. 시장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복례 씨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예약도 다시 잡아야 하고요. 사람들이 복례 씨를 배웅했습니다. 그녀가 홀을 나설 때까지 박수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78세의 할머니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에 대한 경이었습니다. 10. 복례 씨가 호텔을 나서자 서울의 저녁 공기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면서 하늘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태풍의 영향으로 거칠었던 바람은 이제 잔잔해졌고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복례 씨는 호텔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올려다본 하늘이었지만 오늘의 하늘은 특별했습니다. 마치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정말 대단했어요. 함께 나온 동철 씨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6세의 그도 오늘만큼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전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그 시절,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던 그 시절 말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복례 씨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늘 일이 특별한 영웅담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동철 씨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복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0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의 생활, IMF, 위기 때의 절박함, 그리고 시장에서 보낸 수많은 날들까지. 동철아, 우리가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 기억해. 복례 씨의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잠시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일이 힘든 것보다는 무시당하는 게 더 힘들었죠. 그의 대답에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게 가장 속상했어요. 복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직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복례 씨가 오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부당함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서신 거군요. 동철 씨가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잃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복례 씨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78세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자유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해야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한편 호텔 안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컨벤션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례 씨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경의를 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었어요. 한 젊은 주주가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니까 더 감동적인 거죠. 나이 든 주주가 답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놀라워요. 서현 씨는 혼자 앉아서 아버지의 각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 하나하나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로 복례 씨를 특별하게 생각하셨구나.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군내 식당에 큰언니 같은 분이 계신다던 어머니의 말, 그분 덕분에 직원들이 든든해한다던 아버지의 말들이 이제야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미정 씨가 서현 씨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서현 씨, 오늘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어요. 서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부끄러웠어요. 복례 씨 같은 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뭘 했나 싶어서요. 이것은 서현 씨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례 씨를 본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성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미정 씨가 위로했습니다. 한편 진우 씨는 혼자 남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치밀한 계획이 무너진 것은 예상치 못한 복례 씨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의 계획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 사람을 잊고 살았구나. 진우 씨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숫자와 성과에만 매몰되어 정작 회사를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례 씨 같은 분을 무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고, 그는 처음에 복례 씨를 단순히 방해 요소로만 봤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다음 날 복례 씨는 다시 군산의 장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평소와 다름없이 농산물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지만 그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례 씨, TV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단골 손님인 김 씨 할머니가 아침 일찍 찾아와 말했습니다. 뭘 대단해요.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복례 씨의 겸손한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김 씨 할머니의 말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례 씨는 이런 반응이야말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바랐던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오후에 미정 씨가 장터를 찾아왔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일부러 들른 것이었습니다. 복례 씨, 안녕하세요. 어머, 미정아. 어쩐 일로?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미정 씨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복례 씨 이야기가 화제예요. 많은 직원들이 감동받았어요. 복례 씨는 과찬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미정 씨의 다음 말은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이 복례 씨를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요.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용기를요. 이것이야말로 복례 씨가 바랐던 진정한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준 것입니다. 저녁 무렵 동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인천시장에서도 복례 씨 이야기로 난리예요. 다들 자랑스러워해요. 너무 과하게 떠들지는 말아요. 복례 씨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아, 그리고 누나. 서현 씨한테서 연락 왔어요. 정기적으로 시장 상인들과 만나서 회사 현황을 공유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은 복례 씨에게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소통과 이해, 그것이야말로 복례 씨가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벽을 허물고 진심으로 대화하는 세상 말입니다. 그날 밤 복례 씨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어제 미뤄둔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일도 마무리되었으니 건강도 챙겨야 할 때였습니다. 복례 씨 TV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병원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건강해야 할 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복례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말에는 그녀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것도 이타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지혜였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복례 씨는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써온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장터로 나가야 합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농산물을 정리하고 번나눔께 회원들과 만나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복례 씨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용기를 내어 옳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복례 씨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큰 변화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그 변화는 내일 또 다른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례 씨의 길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한 건 정직은 늦어도 이기고 용기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외치면 떨리지만 서로의 손을 맞잡으면 목소리는 커지고 절차를 지키면 진실은 스스로 길을 찾아 나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말해야 할 때를 지나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하고 법과 상식을 따라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봅시다. 그 한 걸음이 회사를, 가족을, 그리고 내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용기 내서 바로잡은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에 남겨주신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용기가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진실과 용기 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